빛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히, 더 깊게 스며듭니다. 이 말은 인상주의의 거장, 클로드 모네의 그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오늘은 말년의 시력을 거의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빛을 그려낸 한 화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인상주의의 아버지, 클로드 모네는 184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연을 사랑했고, 특히 빛과 물, 공기와 바람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들에 끌렸습니다. 15살 무렵, 그는 이미 풍경을 빠르게 스케치하며 감각적인 표현을 시작했고, 20살 무렵엔 정식으로 미술을 공부하며 당시 전통 회화의 틀에서 벗어난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4년 클로드 모네는 인상 해도디라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르아브르 항구의 새벽을 그린 이 작품은 당시에는 무명의 작은 회화처럼 보였지만 훗날 미술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을 인상주의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모네는 이 작품에서 해가 떠오르는 순간의 빛과 공기, 수면 위에 아른거리는 안개와 햇살의 떨림을 빠르고 즉흥적인 붓질로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인상은 당시 비평가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롱이 계기가 되어 인상주의라는 명칭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모네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술계는 여전히 역사화, 종교화, 인물화 같은 정형화된 장르가 주류였고, 모네처럼 순간의 느낌과 빛의 변화를 표현한 풍경화는 미완성, 낙서, 엉성한 스케치라며 폄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수차례 살롱전에 낙선했고 그림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했으며 아내 카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조차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어 그림으로 아내의 죽음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빛을 그립니다. 빛을 붙잡기 위해 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같은 풍경을 그리며 시간과 날씨에 따라 변하는 색채와 그림자의 조화를 연구했습니다. 루앙 대성당 연작에서는 같은 건축물을 아침과 정고, 황혼, 흐린 날과 맑은 날, 모든 조명과 조건 아래서 그려냈습니다. 이는 단지 한 건축물의 스케치가 아니라 빛이 건물에 어떻게 스며들고 시간에 따라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치밀하게 탐색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곡식단, 런던 국회의사당, 세느강이 다리, 포플러 나무 등도 반복적으로 그렸고 같은 구도 안에서 빛과 계절, 감정과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집요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연작 회화는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인상주의가 추구한 핵심인 순간의 인상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드러내는 예술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 바로 노년기의 수련 연작이 시작됩니다. 프랑스 지베르니에 정착한 이후 그는 직접 정원을 가꾸고 일본식 다리와 수련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정원은 내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 정원은 이제
그의 가장 위대한 회화의 무대가 됩니다. 그는 수련 연못을 바라보며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빛이 수면 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수십 점의 대형 캔버스에 오직 수련과 연못만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들은 하늘이 비치는 물, 바람에 흔들리는 수면, 수련꽃이 떠있는 정적인 장면 안에 그의 감정과 기억, 시간과 생의 철학이 녹아있는 빛의 명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말년 백내장으로 색을 식별하지 못하고 형태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그림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감각적인 형태로 변화합니다. 색은 강렬해지고 붓질은 거칠어지며 구도는 흐릿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감정적인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네는 당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본다. 그는 죽기 전까지도 수련 그림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의 유언처럼 남겨진 대형 수련 연작은 지금도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의 타원형 전시실에 걸려 관람객들을 빛의 호수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단지 그림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노년의 모네가 인생을 마무리하며 남긴 가장 고요한 빛의 고백이자 예술이 삶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보여주는 침묵의 성전입니다. 그의 말년 모네는 프랑스 지베른이라는 마을에 작은 정원을 가꿉니다. 그 정원은 단지 그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가 직접 심고 가꾸고 걷고 앉아서 바라보며 삶과 예술을 함께 묻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정원에서 그는 수련 연못과 다리, 꽃과 나무를 그리며 마치 명상하듯 작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시기 그는 백내장으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네는 말년에 색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빛이 흐릿하게 보였으며 붓을 들고도 캔버스 위의 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작품에서는 색감이 붉고 흐릿하게 번지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작업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빛과 자연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말년까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늘이 파랗다는 걸 다시 보았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고. 그는 백내장 수술 이후 다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더 큰 캔버스에 더 담백한 터치로 수련 연작을 그려냅니다. 그 그림들은 더 이상 정밀하거나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깊은 고요와 삶을 품은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이제 세계의 수많은 미술관에서 사랑받고 있고 지베르니의 정원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위로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네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다시 햇살을 바라보며 붓을 든다고요. 그의 삶처럼 노년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빛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모네는 말년의 시력으로 더 또렷한 빛을 그려냈습니다. 삶이 흐릿해질수록 그는 더욱 생생하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그림을 통해 알게 됩니다.
늙은 화가가 남긴 그림은 단지 미술 작품이 아니라 한 인간이 남긴 조용하고도 깊은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을요. 빛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히, 더 깊게 스며든다. 오늘은 클로드 모네의 말년을 통해 늙는다는 것의 의미, 예술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